그 약은 평생 줘야 되겠네요. 약도 종류가 많아요. 사실은 약이 아까 말씀대로 인지 기능을 이렇게 갖고 있던 인지 기능을 서서히 나빠지게 해주는 약제들이 그게 메인 아주 치매 약이다 그러면 그 약을 말합니다. 한 서너 가지 약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머리에 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소실이 되니까 그 보충을 해줘서 그 인지 기능을 좀 유지하게 해주는데 그런 약이 메인 기능이고요. 또 약이 또 뭐 있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잠을 못 잔다든지 초조하다든지 정신적 증상들이죠. 불안하고 뭐 피해 망상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도 있고 또는 기존에 갖고 계신 병들이 많아요.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써야죠.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생 먹는 게 아니고요.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많으면 실은 쓰는 거고 실이 많은 약 부작용 감안해서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고 그 불필요한 약은 안 써야죠. 예,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생 먹어야 되나요? 그렇게 했을 때 말기 최애 말기 치료에 대해서 뇌가 다 손상당했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. 그때는 저희가 오히려 뺍니다. 평생 먹던 약도 안 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의미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쓰지 않죠. 저희 어머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. 예. 치매로 돌아가셨어요.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 가고 약을 막 숨기더라고요. 그죠. 약을 안 드세요. 예.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특별한 조치가 있나요? 사실 저희가 치매 환자 돌볼 때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황하신다고요. 근데 다들 아기들 키워보셨기 때문에 제가 아기들 생각하면서 비유를 합니다. 그 정도 되시면 한 돌배기쯤 됐습니다. 아니면 100일쯤 된 애기입니다.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쯤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머리에 그려져요. 아, 이 정도 돌봐줘야 되겠구나. 그러면 그것만큼 돌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예를 들어 100일 된 애한테 지금 요 100일 된 애 요즘에 밖에 내놓으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난리 나죠. 난리 나고 하루 만에 아마 죽든지 그럴걸요? 그렇죠. 노인분들 그래요. 그런 기 때문에 약을 초등학교 1학년한테 약 몇 개 준 사람 있습니까? 뭐 있다고 치죠. 아니면 뭐 100일 된 애한테 약 먹으라고 준 사람이 있나요? 없죠. 그러니까 그 기능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약을 되게 위험한 거죠, 사실은. 근데 2살 배기, 3살 배기한테 알아서 약 먹으라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, 그거.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약을 드실 수 있으면 잘 뭐 해야죠. 아침, 점심, 저녁에서 보기 좋은데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요. 그게 안 되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챙겨줘야 됩니다.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요양원에도 입소하시는 거죠. 근데 치매 환자를 치료하시다가 예. 오진한 적도 있나요? 그럴 때 뭐 대처 방법은 어때요? 오진이라기보다는요, 그런 경우를 제가, 저도 오진할 수 있겠지만, 잡아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, 사실은. 그런 경우는 뭐냐면, 우리 어머니 뭐 치매 걸린 것 같아요, 오셨어요. 오시면은, 뭐 나이, 옛날 같으면 뭐 노망이라고 그러죠. 해가지고, 나이 먹어서 뭐 그러다가 뭐 뒷방에 계시다가 막 문 잠가 놓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, 오게 되면 반드시 머리에 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. 그 많이 봤어요, 저는. 근데 뭐냐면 보니까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어디 가다 부딪혀요. 지금 증상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다가 아주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야금야금 출혈이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대요. 또 찍었어요, CT를. 괜찮아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자꾸 어지럽대.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직접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겠다고 그 대학병 가서 그 벌써 또 CT 또 찍었어요. CT 그러니까 거기서 출혈이 나온 거예요. 그 치매 증상과 치매 증상이 있고. 그런 분들은 이거 뇌 혈관이 빼주면 좋아져요. 그 치매가 아니죠, 사실은. 그런 거 그 완치가 되는 치매입니다, 그거는.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있어요, 우울증. 저렇게 있으니까 치매 증상까지 보여요. 우울증 약 주면 좋아집니다. 그런 거 많아요, 사실은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저희가 치매라고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하는 거가 이분이 완치될 수 있는 치매 증상을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이 있나 없나를 찾습니다. 그게 아까 뇌출혈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대로 내과적인 병 때문에 온다 이런 거는 빨리 발견해서 해주면은 사실은 어떤 치매 증상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치매라고 보기는 않거든요. 평생 관리할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검사를 해줘야 진짜 잘못해 평생 나이 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완치될 수 있는 걸 찾아내야죠. 그런 면에서는 오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치매 합병증이 있나요? 합병증? 치매로 인한 합병증. 저는 보기에 치매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하진 않지만 치매가 있을 때 다른 병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주죠. 그러니까 자기 관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저 병이 지금 뭐 신경이 아픈 건지 무슨 근육이 아픈 건지 그것만 하다못해 그렇게만 해도 가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
그거로 인해서 병이 늦게 발견이 됩니다. 그리고 증상이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정확한 진단이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. 그러다 보면은 늦게 발견이 되고 다 막판에 진짜 응급질환이 돼서 실려가는 수도 많죠. 예,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합병증이 뭐 안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영향을 안 주는 영역이 없죠. 그 치매 환자 주변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치매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는 아니 우리 아버님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. 이렇게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. 그걸 좀 아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지. 우리가 돌베개가 뭐 대변 못 가린다고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드리고 넘어지면 넘어질까봐 또 안 다치게 뭐 바닥에도 막 깔아주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. 왜냐면 어릴 때 우리를 키워주셨던 분이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계셨던 분이 우리를 관리해줬던 분이 거꾸로 주객이 바뀌었거든요. 그러면 되게 당황하고 잘 안 됩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좀 전문가하고도 상담 좀 하시고 그 뭐 지역사회 지금 치매 뭐 지원센터 같은 데도 있고 뭐 병원 같은 데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시니까 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상태가 어떤 거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아셔서 하셔야 되지 아니면은 집안끼리 싸워요 또 며느리 보고 또 뭐 형수님이 보다가 뭐 동생이 와가지고 가끔 오셔가지고 뭐 헷갈려가지고 왜 네 형수가 밥 안 줬다 이런 얘기하면 뭐 싸워요. 우리 엄마 왜 밥 안 줘요? 막 이런 식 돼요. 그 이해를 못 하시죠. 그러니까 뭐 집안끼리 다 깨집니다. 싸우고.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도와줄 뭐 제도들 많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용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다 그냥 이렇게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. 옛날 같지 않게. 근데 이제 지금 보려면 이제 치매 증세가 예. 뭐 한 5가지, 10가지 뭐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. 치매 증세가요. 예.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주변에 폐기물을 주변에 들인다든지 그렇죠. 예.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증세가 어떤 거예요? 증세는 우리가 크게 그 정신과 증상이 있습니다. 네. 행동 증상이라고 하죠. 행동 증상. 예. 그게 있고 하나는 이제 인지 기능이 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.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. 자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를 크게 3가지 영역이에요. 그래서 그 영역을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거가 정신증상입니다. 정신증상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흔히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피해망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고 나서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나를 죽인다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나타나요.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? 낮밤이 막 바뀌죠. 그리고 기억력을 까먹으니까 자꾸 한 얘기 또 해요.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아주 짜증나는 거죠. 해가지고 지치는 거죠.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배회예요. 배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배회입니다. 저희 어머니 배가 예, 배회가 제일 위험하고요. 사실 밖에 나가면 사고 당하고 잃어버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뭐 머리 막 다치고 낙상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배회가 제일 어렵고 다른 영역은 그럭저럭 약물로 좀 조절이 가능한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배회가 잘 어려워요 사실. 그래서 약을 너무 세게 쓰면 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골절이 되셔야 그다음부터 조절이 되는 분도 있어요.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.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요양병원에 계셨는데요. 자꾸 그 치매살 넘어지더라고요. 넘어지죠. 그것도 하나의 증세인가요? 넘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요. 제일 큰 원인은 우리가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시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지금 서울인지 뭐 어딘지 뭐 병원인지 집인지 이거를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고요. 여기가 방이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.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 되니까 되게 낯선 거예요.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. 갑자기 뭐 자다 부지런하다 서다 보면 잘못해서 넘어집니다. 화장실인지 모르고 가가지고. 그래도 대부분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지죠. 변 보러 가시다 미끄러워가지고.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제일 크고요. 넘어지는 원인이. 그 또 하나는 기저 질환도 큽니다. 기저 질환이 있어서 혈압이 잘 조절 안 된다든지 또는 그 정신적인 질환 그거를 조절해 주려고 쓰시는 수면제라든지 또는 막 항정신 약물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만들거든요. 그리고 또는 이제 노인분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. 물을 안 드시면 탈수가 몸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조금만 이게 탈수가 돼도 뭐 어찌를 하시죠. 그러니까 설사 한번 하면 어찌를 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
또 동반된 뭐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요실금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일어나시다가 그냥 밤에 특히 눈을 침침하시고 그러는데 일어나가 어찌러셔 낙상하시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넘어질 수밖에 없다. 그런 상황을 동시에 몇 개씩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